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전국 3,552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 가운데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어제 사전투표를 통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등 불교계도 투표에 적극 동참했습니다. 투표를 마친 뒤 원행 스님은 선거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라며 생각을 잘 정리하고 판단해 앞으로 나라를 이끌 대통령을 잘 선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역대급 겨울 가뭄이 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천년고찰을 비롯한 산중 사찰의 산불 예방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남 합천에서 난 산불이 축구장 950개 넓이의 산림자원을 태우는 등 큰 피해를 내는 만큼 산불의 피해를 막기 위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 연등회의 율동을 보급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공모전이 열립니다. 연등회 보존위원회는 연등회 율동 영상 공모전을 마련해 오늘 21일부터 28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부처님 일대기를 그린 초대형 뮤지컬 스타르타가 오는 8일 서울 무대를 시작으로 전국 투어 공연에 들어갑니다. 아이돌급 팬덤을 자랑하는 인기 트로트 가수 신유 등 호화 라인업과 완성도 높은 작품성으로 흥행몰이가 기대됩니다. 코로나19 사태와 기후 위기 문제 등이 지구촌의 생명과 안전을 크게 위협하면서 위기 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한정혜 환경부 장관을 만나 정부의 기후 위기 극복 대책, 국립공원과 불교계의 상생 협력 방안 등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5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전국 3,552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 가운데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어제 사전투표를 통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등 불교계도 투표에 적극 동참했습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어제 오후 2시 반 서울 종로구 가회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쳤습니다. 투표를 마친 뒤 원행 스님은 선거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라며 생각을 잘 정리하고 판단해 앞으로 나라를 이끌 대통령을 잘 선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이에 앞서 종교지도자협의회 회장 명의로 담화문을 내고 공명정대한 선거를 당부했습니다. 조계종 교육원장 진우 스님과 포교원장 범해 스님도 사전투표에 나섰고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은 어제 청와대 인근 투표소에서 투표했습니다.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은 오늘 서울 숭인동 주민센터에서 투표하는 등 주요 스님들의 사전투표가 잇따랐습니다. 조계종 종정예하 진제법원 대종사는 어제 부산 해운정사 대중 스님들과 함께 해운정사 인근 우일동 사전투표소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 뒤 모두가 빠짐없이 투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종정예하 진제법원 대종사는 남북 통일과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훌륭한 인재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기를 기원했습니다. 역대급 겨울 가뭄이 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천년고찰을 비롯한 산중 사찰의 산불 예방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도 경남 합천에서 난 산불이 축구장 950개 넓이의 산림자원을 태우는 등 봄철 산불은 한 번 발생하면 막대한 피해로 이어집니다. 보도에 박성용 기자입니다. 천년고찰 낙산사 정각들이 강한 바람을 타고 무섭게 덮쳐온 화마에 속절없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이 산불로 보물 479호 동종이 녹아내렸고 불교계 사부대전과 전 국민이 5년 동안 매달렸어도 완전한 복원은 요원했습니다. 올해도 법보종찰 해인사가 있는 경남 합천, 경북 고령과 영덕까지 최고 등급의 산불 대응 3단계, 국가위기 심각 단계까지 발령됐고 이 두 건의 산불로만 1,075헥타르, 축구장 1,500개 넓이의 산림자원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한 번 발생하면 걷잡을 수 없는 봄철 대형 산불, 올해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강수량과 거센 봄바람에 1월과 2월 발생한 산불이 전년보다 2배나 늘었습니다. 예, 올해는 강수량이 예년에 한 14% 수준으로 매우 적어서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최근에는 또한 강풍까지 불고 있어 산불 발생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산불의 원인은 입산자 실화가 33.5%로 가장 많았고 논두렁과 밭두렁, 쓰레기 소각까지 합하면 대부분이 사람의 부주의가 원인이었습니다. 봄철 산행, 라이터 등 화기 소지는 금물이고 논두렁, 밭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소각은 더더욱 금지 대상입니다. 산불 3건 중에 1건은 입산자 실화로 이렇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 사찰에 가실 때는 라이터 등 화기를 가져가시지 마시고 논밭두렁이나 쓰레기를 태우는 것도 금지됨을 각별하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지한 천년고찰 문화유산과 수십 년 정성 들인 산림자원, 어느 때보다 소중하게 보살펴야 할 계절입니다. BBS 뉴스 박성영입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연등회의 율동을 보급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공모전이 열립니다. 연등회 보존위원회는 연등회 율동 영상 공모전을 마련해 오늘 21일부터 28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참가자들은 유튜브 연등회에 올라있는 2022 연등회 율동 영상을 따라하는 영상을 촬영 편집해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여기에 코로나 극복을 위한 격려와 연등회를 응원하는 10초 내지 20초 분량의 영상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022 연등회 율동 영상은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 연희단, 일반 대중 등 계층별로 따라하기 쉬운 동작으로 구성됐으며 노래 6곡에 율동 7종류가 업로드돼 있습니다. 부처님 일대기를 그린 초대형 뮤지컬 시타르타가 오는 8일 서울 무대를 시작으로 전국 투어 공연에 들어갑니다. 아이돌급 팬덤을 자랑하는 인기 트로트 가수 신유 등 호화 라인업과 완성도를 높인 작품성으로 흥행몰이가 기대됩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인류 최고의 성인 부처님 생애를 그린 초대형 뮤지컬 시타르타. 오는 8일 서울 올림픽공원 우리구명 아트홀 무대를 시작으로 전국 투어 공연에 돌입합니다. 같은 작품에 새로움을 입혀 다시 선보인다는 건 쉽지 않은 도전. 올해 시즌4로 돌아온 뮤지컬 시타르타는 연출가부터 안무 감독 등 제작진을 새롭게 꾸려 작품 전체를 손질했습니다. 목표는 공연 전성 매진. 전작에서 아쉬웠던 부분을 대폭 보강한 만큼 완성도 높인 작품성으로 승부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올해는 그동안에 했던 것보다 더 규모도 크고 더 새롭게 많은 부분을 더 추가를 하고 또 우리 배우들도 다양한 장르의 스타들을 좀 캐스팅을 해서 화려하게 그리고 흥행의 돌풍을 일으킬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만 아이돌 못지않은 팬덤을 가진 인기 트로트 가수 신유,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한 걸그룹 베이비복스 출신 감미연 등 초호화 출연진도 화제입니다. 작품의 성공을 보장하는 흥행 보증 수표입니다. 글로벌 시장 진출도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른바 테스트 마켓 역할을 할지 주목됩니다. 훌륭한 우리 스타들, 우리 배우들의 연기력과 이런 창작진들의 노고가 그 흥행의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감각적으로 바뀐 출연진 의상과 무대 등이 마치 새로운 공연을 보는 듯한 신선함을 더할 전망입니다. 특히 배우들의 역동적인 움직임과 화려해진 특수효과, 여기에 탁월한 성량과 연기력을 갖춘 주인공들이 폭발력 있는 무대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제로 이번에 시타르타에서 나온 그 마라의 넘버들이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제가 하면서도 굉장히 즐겁고 연기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넘버라서 아주 즐겁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카필라국 태자로 태어난 고타마 시타르타가 출가와 고행, 깨달음 등의 과정에서 고뇌하는 내적 갈등을 어떻게 그려낼지도 볼거리입니다. 이 시타르타 역을 통해서 저 또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고 연습 때 펼쳐지는 배우들의 열연도, 인기몰이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종교를 떠나서 진짜 사람을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주인공의 역할을
어렸을 때를 하는 거니까 되게 영광스럽고 재밌어요. 뮤지컬 시다르타는 오는 8일부터 4주간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전라도, 부산, 대구 등의 차례로 상륙할 예정입니다. 대형 불교 공연이 글로벌 뮤지컬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세계 3대 요리학교인 르꼬르동 블루 런던 캠퍼스 강의를 통해 한국 사찰 음식의 진수를 전했습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지난달 20일과 24일 르꼬르동 블루 런던 캠퍼스의 올해 첫 사찰 음식 강의를 서울 종로 사찰 음식 전문교육기관 향적세계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강의에서는 사찰 음식 전문가 법송 스님이 뿌리 채소를 활용한 겨울철 사찰 음식을 주제로 생강 만두와 무설기, 우엉 튀김 무침, 마배 무침 등 6종류의 사찰 음식을 선보였습니다. 강의에는 20일 32명, 24일 16명의 학생이 참석해 한국의 사찰 음식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는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지난해 주영국, 한국문화원이 참여한 업무 협약을 맺고 르꼬르동 블루 런던 캠퍼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 사찰 음식을 정규 과목으로 편성했습니다. BBS 대구불교방송 제11대 사장에 조계종 8교구 본사 주지 법보 스님이 선출됐습니다. 대구 BBS는 지난 4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법보 스님을 차기 사장으로 만장일치로 선출했습니다. 법보 스님은 불교방송 본사의 임명 절차를 거쳐 공식 임기를 시작합니다. 법보 스님은 1967년 직지사에서 노건 스님을 계사로 삼위계를, 1978년 범어사에서 고암 스님을 계사로 구족궤를 수지한 뒤 삼성함과 학도암 주지, 중앙종회의원, 총무원 사회국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지난 2019년 1월부터는 조계종 제8교구 본사 직지사 주지를 맡고 있습니다. 조계종의 법률자문 역할을 맡아온 김봉석 변호사가 종단 역점 사업인 100만 원력 결집불사의 승려 복지를 위해 힘을 보탰습니다. 김봉석 변호사는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100만 원력 결집불사 기금과 승려 복지 기금으로 각 5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지난 2016년부터 해마다 승려 복지 기금을 쾌척해 왔으며 2020년에는 100만 원력 결집불사에도 정성을 더하기 시작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어려운 상황에도 크게 보시해줘서 고맙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고, 이에 김 변호사는 힘 닿는 대로 열심히 해서 종단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전달식에는 총무원 재무부장 타나 스님, 백년대계본부 사무총장 신공 스님, 승려복지회 사무국장 석화 스님 등이 배석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2년 넘게 이어지고 있고 지구온난화와 기상이변 등에 따른 이른바 기후위기 문제도 지구촌의 생명과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인데요. 기후위기 극복과 안전한 생태 환경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한정혜 환경부 장관을 만나 정부의 기후위기 극복 대책, 국립공원과 불교계의 상생 협력 방안을 들어봤습니다. 네,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환경부 장관 하신 지도 보니까 벌써 1년 2개월이 지나셨어요.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성과도 있었겠습니다만은 물론 또 아쉬운 점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동안 소감이 좀 어떻습니까? 제가 취임했던 게 지난해 2021년 1월 22일이었는데요. 2021년은 전 세계 그때 이제 바이든이 당선이 되고 한때여서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은 기후 관련한 이슈에 굉장히 많이 올인을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당선되자마자 그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마침 우리나라는 다행스럽게도 2022년 코로나19가 극성을 부리기 시작할 때 코로나19로부터 회복은 그린 회복이 되어야 된다고 해서 그린 뉴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그해 말에 저희가 탄소 중립 비전 선언도 하고 해서 지난해는 탄소 중립을 위한 기반을 만드는 해였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었고요. 그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저희 환경부 직원들이 정말 지난 한 해 열심히 일을 해줬고요. 그렇게 해서 그 과제들이 해결된 것도 있고 거의 해결이 돼 있는 것도 있고 예.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도 있고 해서 예, 예. 그런 차원으로서는 저희 직원들에게 굉장히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지난 한 해가 굉장히 좀 뜻깊었던 한 해였다 예. 생각되네요. 예, 하지만 이 기후 위기 문제는 지구촌의 생명과 안전을 지금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고 탄소 중립을 실현해야 되는데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2050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을 세웠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큰 방향이라든지 앞으로의 뭐 과제라든지 로드맵 이런 거 좀 소개해 주시죠. 2050년은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먼 미래죠. 그런데 목표를 딱 정한 게 있습니다. 2050년에는 탄소 중립이 되도록은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거의 뭐 세계 주요 국가들이 모든 목표예요. 아무도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갈 수 있다, 갈 수 없다가 아니라 반드시 그것을 향해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목표이고요. 짧게는 2030년에 그러면 온실가스를 얼마를 줄일 것이냐. 이게 이제 모든 국가들에게 주어진 당면한 과제인데요. 2030년까지의 목표가 저희가 2018년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연간 탄소를 얼마나 발생시켰냐면 7억 2,700만 톤. 그게 2018년이에요. 피크를 찍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2030년까지 40%를 줄여야 하니까 상당히 많이 줄여야 됩니다. 2030년까지 우리가 전 세계에 하겠다고 목표를 했던 거, 어쨌든 탄소의 배출을 2018년보다는 40%를 줄이겠다고 했던 것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예. 좀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3월 3일, 지난 3월 3일이 국립공원의 날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장관님께서도 이 구례 천은사도 다녀오시고 예. 그러셨는데 탄소 저장고라고도 얘기하던데 국립공원을. 네.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겁니까, 그럼? 국립공원이 면적으로 보면 전체 산림 면적을 100으로 봤을 때 국립공원이 차지하는 면적은 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 산림보다도 국립공원이 저장하는 탄소 양은 2배 정도가 높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저장하고 있는 양을 보면 3억 한 5천만 톤 정도를 탄소를 꽉 이렇게 껴안고 있는 거죠. 국립공원에 있는 그 많은 산림들에서 또는 그 많은 토양들에서. 그래서 국립공원이 가지고 있는 탄소 저장고로서의 가치는 무척 크고요. 거기에 더해서 생물 다양성의 보고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생물이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하지만 그중에 한 43% 정도는 국립공원에 다 있습니다. 국립공원을 이용해 주시는 탐방객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국립공원을 이용할 때 예를 들어서 거기까지 가기까지의 이용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무공해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해서 탄소 중립 문화를 확산시키는 장소로서의 어떤 역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예. 국립공원 내에는 우리 전통 사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자연 자산을 보존하는 데서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사찰을 둘러싼 여러 사찰 숲이라든지 여러 자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가치를 올바로 평가를 하고 또 국민들에게도 많이 알릴 필요가 있다. 여러 현안들도 사실 있거든요. 장관님 생각 어떻습니까? 그 국립공원을 보존하는 데 있어서 국립공원 안에 있는 사찰들의 역할은 정말 지대합니다. 왜냐하면 국립공원을 보존하는 한 주체로서 역할을 해주시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국립공원 내 사찰이 존재함으로써 국립공원의 가치를 훨씬 더 높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데 오대산 국립공원에 월정사가 있는데요. 월정사가 가지는 문화적 가치, 경제적 가치를 다 이렇게 총합해서 봤을 때 전체 오대산 가치 한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대산 국립공원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서 월정사라고 하는 사찰을 빼고 나면 오대산의 국립공원으로서의 가치는 확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비단 뭐 오대산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합천 해인사가 있는 가야산도 그렇고 제가 어제가 아니라 국립공원의 날을 갔었던 천은사 바로 옆에 또 화엄사도 있고 그래서 지리산의 경우에도 그 안에 존재하고 있는 사찰들이 하는 역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문화재이기도 하고요. 또 사찰림이라고 하는 아주 우수한 숲을 같이 또 소유하고 있으시면서 그것이 국립공원의 가치를 높여주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가치들이 제대로 좀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찰이 가지는 문화적 가치와 사찰림이 가지고 있는 이런 우수한 가치들이
제대로 좀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예. 해서 이것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가 국회라든지 재정당국과 함께 예. 같이 노력을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아주 다양하게 모색을 할 계획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국립공원 22개의 면적의 한 7% 정도가 전통사찰 소유 토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네. 아주 밀접한데 네. 앞으로 이 국립공원과 우리 불교계, 우리 스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이 불교계가 상생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로드맵이랄까요? 어떤 계획, 방안 이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도 협력을 할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저희가 이제 공원문화유산지구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예. 올해 2022년은 예산을 34억 정도를 편성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한 14개 정도의 사찰에 지원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찰과 사찰님이 가지고 있는 그 수려한 경관이라든지 또는 문화재적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제대로 평가해서 지원을 하는데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일할 생각이고요. 지금까지 한정혜 환경부 장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한국 불교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산사에서 수행자의 일상을 경험하는 체험 프로그램 템플스테이가 올해로 운영 20주년을 맞았습니다. 해마다 국내외 템플스테이 참가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지난해 12월까지 누적 참가자 수는 6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템플스테이가 우리 전통 문화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널리 알리는 글로벌 문화 콘텐츠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불교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겠습니다. 이상으로 3월 5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